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이 쭉 빠지고 있을 때 잘 가는 놈, 애매한 놈, 자빠진 놈,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한다고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서 반등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반등을 하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기업은 괜찮은데 아니면 기업의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데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내려온 종목들은 반등을 강하게 할 것이고, 거품이 많이 껴있거나 단기 이슈에 의해서 막 올라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의해서 내려왔다면 반등이 약하거나 반등을 거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잘 나가는 놈인지 아니면 애매한 놈인지 아니면 자빠진 놈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현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잘 나가는 놈이나 아니면 아예 자빠진 놈, 이런 종목들 중에서 기업이 괜찮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시장이 쭉 빠졌다가 설 연휴 전날에 살짝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는 악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와 인상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원달러 환율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환율이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지정학적인 리스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는 뉴스와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뉴스는 우리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잇따른 대형주 상장, 이것도 문제가 좀 큰데요. 한국 시장을 계속 고밸류화 시켜서 외국인들에게 점차 매력을 떨어뜨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시에는 외국인 물량의 70%는 락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외국인들의 폭탄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상장하자마자 시총 2위를 차지하면서 이 에너지솔루션의 하락이 결국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장은 많이 남았고, 이렇게 신규 상장이 2021년부터 계속 많이 상장한다는 것은 현 시장에 거품이 많다, 즉 고점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악재를 제외를 하면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태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빨라지고 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숲이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보다는 섹터보다는 종목에 최대한 똘똘한 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잘 가는 놈, 애매한 놈, 자빠진 놈.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가는 놈 하면 대표적인 것이 LG이노텍. LG이노텍은 자율주행 자동차, AR, VR, 메타버스, NFT, 결국 미래에 잘 나갈 만한 시장의 핵심 부품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62평을 한번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눌림이 나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시장과 함께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잘 가는 놈의 특징은 이렇게 62평 위에 살아있고, 시장에 의해서 눌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정배열을 유지하고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모습의 차트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페이스북은 회사명까지 메타로 변경하면서 메타버스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글은 분리자들을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하면서 또 메타버스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NFT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지금은 이 관련 종목들이 눌림을 주고 있지만 이대로 메타버스 시장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종목 더 뽑아봤는데요. 이 차트는 우리금융지주 1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 62평 위에 캔들이 살아있고, 최근에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그 점까지 살짝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런 모습의 차트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여기 반등했던 자리, 이 자리는 안 깨고 추가 눌림이 나온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좋은 모습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애매한 놈입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들이 이런 차트의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쭉 우상향을 잘하고 있다가 62평을 깨고 내려와서 거길 다시 한번 저항받고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종목들. 물론 에코프로 BM은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2차전지 관련 주들이 대부분 다 이런 차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애매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추세를 깼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할 때 이 종목은 많이 올라봐야 이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모습이라면 여기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 정도에 지금 물려있는 분이시라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줄인 다음에 이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다시 매수를 하든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을 보유하던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역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엄청난 하락을 한 상태이고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와 봐야 지금 여기 있는 이 박스의 하단 여기까지 올라왔다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모습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비중이 높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모두 정리를 하고 다시 보는 게 좋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인 얘기라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를 못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앞에서 엄청난 상승을 해서 올라온 다음에 고점에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다가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추세를 깬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의해서 빠진 거지만 이 종목은 시장이 그 전에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 좋았고 이번 시장이 무너지면서 추가적으로 더 엄청난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차트의 모습을 한 종목들은 이 추세를 깨는 이런 점까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그대로 치고 올라가서 고점을 돌파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은데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손실이 더 커지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은 자빠진 놈입니다. 자빠진 놈은 이미 예전부터 시장과 반대로 계속 하락을 하던 종목들입니다. 이 차트는 LG생활건강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고점 딱 만들고 계속 내려오고 이번 시장에서도 시장이 하락할 때도 쭉 내려와서 그나마 추가 하락이 있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행보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물가가 올라도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좋은 타점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종목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소외받고 있는 대북주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현대 로템의 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저점에 있는 부근에 거의 다 내려온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한두 번만 더 내려오면 거의 지금 여기 저점과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빠진 놈들의 특징은 볼린저 밴드 하단과 거리가 가깝거나 아니면 이 하단과 붙어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푸른기술입니다. 푸른기술도 월 차트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주가가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상승 만들어 놓고 이 하단에 주가가 와 있는 모습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1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 상승을 하려다가 급락을 한 것이긴 하지만 보시면은 하락할 때 엄청나게 쭉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반등했던 자리까지 깨고 내려오는 모습.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쭉 나오면 분할로 매수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날 딱 매수를 하고 다음날 뉴스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많이 내려온 종목들도 시나리오를 잘 짜서 이렇게 매수하다 보면 이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툭툭 튀어오르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을 매수할 때는 기업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기업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이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가 계속 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 정도는 보시고, 또 이 기업이 하는 사업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 하향하고 있는 산업인지 이런 것도 꼭 보시고 매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이 푸른 기술 같은 종목은 그 철도와 관련된 종목인데, 철도와 관련된 이 산업이 뭐 앞으로 하향할 산업은 아니고, 또 더불어 북한과의 관계 이슈에 의해서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한다고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서 반등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반등을 하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기업은 괜찮은데, 아니면 뭐 기업의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데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내려온 종목들은 반등을 강하게 할 것이고, 거품이 많이 껴있거나 단기 이슈에 의해서 막 올라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의해서 내려왔다면 반등이 약하거나 반등을 거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잘 나가는 놈인지 아니면 애매한 놈인지 아니면 자빠진 놈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현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잘 나가는 놈이나 아니면 아예 자빠진 놈, 이런 종목들 중에서 기업이 괜찮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극히 일부입니다. 차트를 보시다 보면 이 세 가지 유형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공부도 하고, 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도 해보고, 그리고 매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